아니 노동자가 협착돼서 죽었으면 구두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면 감독관들이 감독 쇼하러 사고 원인 조사 쇼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면 그렇게 대량으로 들어와서 동일 설비 작업 중지 명령서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도 됩니까? 지금 저희 조사는 마무리 단계고요. 누가 조사를 하고 작업 중지를 명령하냐고요? 작업 중지는 사고가 나면 바로 하는 게 작업 중지고 현장 조사는 작업을 중지시켜 놓은 뒤에 사고 원인 조사, 안전 점검, 그다음 감독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조사를 다 한 뒤에 작업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들어오셨었어요. 감독관님들이 맞지요? 네. 근데 왜 관련해가지고 명령서 구두 명령해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해당 사무기 하나 이게 판단 차라리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던지 얘기를 그게 아니라면 조치를 하셔야죠. 3일이 지났는데 작업중지 명령 왜 내립니까? 왜 내리게 돼 있어요 관련해서 사고 위험 관련해가지고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일 위험이 존재하니까 맞지요? 3일 이후에 하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준에 하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어기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노동자와 그래 죽음의 행렬이 끊인 적이 있었는가 싶지만 특히 이 5월 특히나 5월 8일 울산에서 시흥에서 그리고 저 현대해철 당진공장에서 두 아이의 한 아이의 네 아이의 아빠들이 어버이날 이 자본의 탕을 위해서 죽어갔으니 아니 살해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죽음이지만 더욱더 아프고 무겁고 눈으로 다가오는 죽음입니다. 이번 참사는 생산과 이윤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갖추지 않은 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현대제철 자본에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은커녕 생산을 걱정하고 사업주 봐주기에 여념이 없었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사업주 봐주기와 결탁이 빚어낸 살인행각입니다. 고용노동부 8일 사고 이후에 작업중지 명령서조차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계기구의 점검 작업 과정에서 가장 다발하고 있는 사항 재해가 끼임재해입니다. 끼임에 따른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으로 명시된 법적 조치가 안전울 설치입니다. 현대제철 열영공장에서 구판공장에서 특수강공장에서 철근공장에서 동일한 가율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워킹빔에 동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현대제철에서만 3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8건의 사망사고 과정에서 최소 10번 이상의 정기감독과 특별감독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감독하고 어떤 근본 대책을 마련했단 말입니까?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구두로 작업 중지 명령을 하면 그 즉시 현장에 방문해서 작업 중지 명령서를 부착해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이여령 공장에서 우리 노동자가 머리가 짓눌려서 죽어갔던 그 처참한
사건 현장에서 동일한 설비가 4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5시까지 고용노동부는 수십 명과 10여 대의 차량을 가지고 감독을 한답시고 나타났지만 작업중지 명령서 붙여가지 않았습니다. 일열명 공장에서, 구판 공장에서, 철근 공장에서, 특수강 공장에서 15톤에 달하는 고열 슬라브를 이송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설비가 가동되어 있었지만 저들이 무엇을 점검했는지, 왜 아무런 방어울도 갖추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서조차 부착하지 않는지 저희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이틀 진행된 행태가 아닙니다. 천안지청 지청장이, 그리고 토세력이 돼버린 산재예방과장이, 근로감독관들이 도대체 뭘 받아 처먹고 어떻게 결탁되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주무 산업재해 예방기관이라면 법에 의거해서 똑바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들은 법을 어기고 있고 스스로가 만든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고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장에서 점검 과정에서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협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재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호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 왜 지금까지 어느 감독관도 어느 공단 직원도 확인하고 개선을 명령하지 않은 겁니까? 안전호를 설령 설치하기 어렵다면 연동장치 센서를 설치해야 됩니다. 10만원, 20만원의 센서 설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그러한 최소한의 투자를 게을리하는 이 살인것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들 현대제철자본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비롯한 사용자와의 결탁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했던 추락 사망사고, 그리고 엊그저께 현대제철 닭진 공장에서 발생된 머리가 으깨져서 사망했던 사망자에 대해서 경찰은 유가족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맞고 2번 죽이는 부검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사고 현장에서 워킹빔과 H빔에 노동자의 머리가 터지면서 나온 살점과 깃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20m 상공에서 노동자가 떨어져서 파열대에서 흘러내린 내수와 살점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데 도대체 그 사망 원인을 부검을 통해서 낱낱이 살점을 도려내고 찢어서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사망 원인을 더 밝히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유족을 압박하는 것 이상이 아니고 빠르게 장례를 강요하는 행위 이상이 아닙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이 명백하고 왜 죽었는지 명백한 노동자의 시신을 부검이란 민명하게 또다시 짓밟고 욕보이기 전에 그 정성으로 사업주의 위법 행위에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경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의 맨 마지막에 묻는 얘기가 뭡니까? 노동자가 사업주의 안전소홀로 죽어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그래서 사업주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고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자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처벌을 안 해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과 15년 만에 38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죽어간 현대제철 당주 공장에 10차례 이상의 정기감독과 특별감독이 있었는데 왜 그 모든 공장의 슬라브를 희석시키는 장치에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지금까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노동부는 그동안 무엇을 점검하고 감독했냐고 당연히 취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가 왜 이따위 개편으로 사업주를 염려하고 생산을 염려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보다는 작업재개에 열을 올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취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늦었지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루에 7명씩의 노동자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참사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더욱 투쟁하고 언론이 더욱 제대로 취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쓰레기 인감을 멈추고 산업재해 예방 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을 똑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속노조 선봉에 서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버는 것에 사람이 됐어 우리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반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제철 자본입니다. 또한 그 근로복지공단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 중지 명령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토요일 9시 반경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조사만 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측과 연계돼서 짝짝꿍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제의자, 사망한 제의자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질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또다시 고용노동부 앞에 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그렇고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노동자가 죽으면 그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면 회사는 평소엔 안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노동자가 실수했다, 규정을 어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실수의 대가가 죽음이어야만 하는 곳은 전쟁터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바라보는 한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이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동자가 평소와 달리 무슨 행동을 했건 어떤 실수를 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어울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입니다.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 장비가 멈춰 있었습니다. 저것이 내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장비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차근차근 돌아보고 나서
2018년에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도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맡은 설비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해서 그것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방울도 없었고 덮개도 없어서 직접 설비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소리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5월 8일 사고도 똑같았습니다.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상소음을 확인하러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놈의 생산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세우지 않고 운전하는 중에 들어가서 점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똑같은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고용노동부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선 동지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업 중지 명령입니다. 아직까지 작업 중지 명령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확인한 것은 사고 현장만이 아닙니다. 똑같은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장의 설비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방식의 설비입니다. 작업중지 명령 지침에 따른다면 동일한 설비이고 당연히 지금 당장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노동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 마치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례 특별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 진행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현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반짝거리는 새것이라는 티가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 자물쇠들이 줄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통로가 원래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고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 어제 하루 들어갔던 사람들도 두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차례의 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을 하고도 왜 현대제철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의 핵심적인 원인이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특별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모든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고 실제로 자신들이 평소에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자기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용노동부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또다시 현대제철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요구들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요구들입니다.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들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